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에이텍은 신고가, 탄핵 부결되면서 지수는 급락 나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일봉이고 11월 27일 7일 연속 강세가 나왔고 하락하는 이틀차, 그리고 5일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 당연한 bab동을 조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12월 3일에 나와주면서 5일선을 안착하고 좋은 흐름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물론 요 반등 때문에 쭉 V자로 올라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괜찮은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요 날에 밤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4일 연속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을, 큰 조정을 경계하도록 하자. 그리고 3일에 비상계엄 이후에 쭉 하락. 코스피 연봉이고요. 큰 추세, 이거 장중에 찍은 거라서 조금 더 하락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꼬리 달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 현재도 변곡점 근사치까지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고 조금 더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때처럼 뭐 이렇게까지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혹시나 모르니까 과거 사례는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또 빠져준다면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개미들이 주식 비중이 커가지고 현재 수금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코스피 월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 박스 하단 변곡점에 위치해 있고요. 살짝 더 이탈한 구간에 있습니다. 맥점에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이런 맥점들을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죠. 지키면 반등이 크게 나오는 거고, 이탈하면 침체, 기회비용 상실이 나오는 거니까 손익비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고, 본인이 현재 뷰를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느냐, 요거에 맞춰서 분할 매도를 하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우상향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으로 박스 형태로 박스 하단이 살짝 이탈이 나왔고요. 여기도 코로나 때 이탈했던 구간. 다 월봉입니다. 추세 하단 자리 살짝 역시 이탈한 구간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월봉 추세 하단 변곡점에서 위치해 있다. ADR은 또 역시 60대까지 떨어져 있는 코스닥. 최근 5년간 60 이하로 내려간 적이 딱 6회. 그리고 요게 다 요 구간에서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시기가 현재 어수선하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낙폭이 지나친 측면이 있기도 하다. 시향맨님의 의견이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코스피 PBR 0.83배 0.83배 밑으로 내려갔던 적은 2003년 그리고 코로나 때 2020년 때 두 번밖에 없었고요. 이게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다만 앞에 말씀드렸듯 현금이 지금 없는 분들은, 주식 비중에 이미 크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픈 구간.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돌발악재, 코로나 비상계엄이 그렇게 시기가 길지 않게 연속으로 터졌고요. 45년 만에 비상계엄. 큰 그림에서 보면 코로나 때처럼 기회일 수 있다. 절호의 저점일 수 있다. 존 템플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이다. 설령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 구간이 지금일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할 필요도 있겠고요. 다만 지표상으로는 바닥권임이 명확하나 아직 반등 확인이 없고, 반대 매매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에 따른 추가 하락 투매 우려로 제가 관망 권장을 드렸고요. 늘 제가 추천드리는 타점이 발이 아니죠. 발에서 추천드릴 때도 있지만 거의 다 발목 무릎입니다. 신규든 추매든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추세 전환이 나오는 발목 자리에서
노리는 게 나으니까 춤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한 템포 늦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제일 주의를 해야 될 게 반대 매매로 투매, 그리고 프로그램 알고리즘 매도세죠. 이게 하방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 이탈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또 이거 뭔가 난리가 났는데 싶어가지고 우다다다 다 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또 투매가 나오고 연달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요거를 프로그램 매매도 요 매도세도 신경을 써야 된다. 20년도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이때 현금화 추천드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쭉 내려갔고 손절 놓쳤으면 이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시는 없을 기회다. 그러니까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제가 매수 기회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풀매수할 자리라고 과감하게 리딩을 드렸었고요. 결국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때는 한번 리딩 주황 색깔 원에서 딱 한번 틀렸는데 이때는 뭐가 틀렸냐면 더 간다, 더 가는데 조정 한번 줬다가 쌍바닥으로 가는 거 생각하자 라고 했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쭉 계속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유동성의 힘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계속 우상향 간다, 검정 색깔 원 다 단순 조정이다 리딩을 드렸었고요. 그때 고점에서는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을 하자고 했고, 아무튼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이 이런 구간일 수 있다.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제가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신용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때 신용 썼다가 조금 더 밀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밀렸다가 뒤에 반등 나오면 다 털린 다음에 멀뚱멀뚱 올라가는 거 구경할 수 있으니까 현금 매수만 하라고 했었고요. 현금 여유 자금으로 팬티 양말 다 팔아가지고 쓸어 담아라. 신용은 예외로 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용은 자제를 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식으로 분할 매수로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일단 당국에서는 금융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증환펀드 10조, 체한펀드 40조, 요 내용 요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자율성 침해 우려 실제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밸류업 펀드는 총 4,300억 투입이 될 예정인데 일단 30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700억 그리고 다음 주 300억 순차적으로 또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환펀드 가동 요게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다 떨어진 다음에 마이너스 8% 나온 다음에 하겠다는 기사도 있어가지고 이거 뭐 핫바를 하겠다는 다 떨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내용, 이것도 좀 약간 짜증이 나는 기사긴 한데 좀 바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더 떨어지면 한다고 하네요. 고버스 종목 번호 252570, 현재 여기 노란 색깔 2650원 안착이 중요한데 이것도 장중에 찍은 거여 가지고 종가상으로는 살짝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온 상태고, 고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직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까, 안착이 나왔으니까 홀딩을 하시면 되는 시점이죠. 근데 안 하시는 분들 기점으로는 다시 또 2300까지 떨어지길 바래야 되는 구간이고, 현재 481선 맞고 떨어졌다가 뚫고 또 밀렸다가 다시 재안착하면서 M 패턴으로 올라와 주면서 살짝 노란 색깔 안착을 한 구간이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품절주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움직여주는, 매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양지사가 오늘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121선 안착을 했고요. 얘도 이전에 1년선 맞고 떨어졌었죠. 이땐 근사치까지 갔고 지금도 근사치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온 구간에서 살짝 밀렸는데, 이거 11,000원 안착하면 지수가 더 떨어졌다는 반증이고, 여기쯤 맞고 떨어지면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지금 해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양지사도 요쯤에서 그냥 돌파 실패하고 떨어지기를 바라야 되겠고요. 지지는 9,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선을 이제 지지로 보시면 돼요. 혹은 오늘의 시가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또 꼬리가 좀 잦은 편이니까 장중에 무리한 추격은 자제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뭐 신라섬유, 코데지 컴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탄핵이 부결이 되었지만 장초에는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가 회복하고 우다다다 이재명주가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도 나오고 52%, 이제 다른 후보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인물, 지금 이재명이 독보적 1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한동훈과의 차이가 3.5배에서 5.4배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에이텍은 월봉 여기 무릎 자리에서 낙폭과대 박스 돌파로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직후에 이렇게 8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오늘까지 2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머리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크게 올라왔고, 다만 요때 11월에 선고 이슈로 좀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거의 하한가도 나오고 그랬죠. 아무튼 요 무릎 자리에서 정석 자리 1층에서 2층 가는 자리에서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고, 1층, 2층, 3층 계단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이때처럼 이렇게 빡빡 올라가 주고 있는 정석의 흐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주들이야, 정치 테마주들이야 이렇게 흔드는 게 워낙 크거든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여기 눈 감고 홀딩하는 중장기 포지션 분들은 지금 달달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정치 테마주는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분들 무리하게 추격 이런 건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는 기본적으로 최소 50%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100%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7만원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목표가를 20만원 이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20만원에 팔았으면 180% 수익 확정이고, 남아있는 물량 추세로 쭉 끌고 갔으면 최대 440% 수익 나왔고요. 얘 같은 경우는 쭉 이렇게 이쁘게 올라갔죠. 에이텍 같은 경우는 좀 흔들면서 갔다 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오늘 나와줬는데, 간략하게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에이텍 월봉 추천 당시 타점이고요. 밑에서 박스 돌파 나오던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대선 전까지 가져가 가지고 장기 포지션은 여기 머리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중기 포지션은 요 절반 가격, 기존의 박스 하단 자리 여기 2,000원 중후반까지만 가도 130% 정도의 수익이 나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감고 그냥 대선까지 뭐 흔들어 제끼든 말든 대선 전까지 홀딩을 한다 마인드로 가져갔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왔던 거고, 하나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구간은 여기 11월 선고 구간이었다. 정석으로 무릎 자리에 추천드리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온 상태. 현재 여기 전고점 캔들 몸통 기준으로 39,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캔들 몸통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꼬리는 무시하고요. 꼬리보다는 항상 몸통 기준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39,000원 안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꼬리 가격은 41,000원 정도 하네요. 큰 꼬리는 4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서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죠. 이 타점 밑에 타점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 4일 연속 강세가 나왔습니다. 4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도 좀 경계를 하시면 좋겠고, 크게는 32,5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인 27,200원, 이 두 개 CG가 중요하고, 이제 중간값으로 35,000원, 3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4개죠. 요거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키면서 쭉쭉 올라가면 계속 홀딩해서 추세 매매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이텍 모빌리티 뭐 다 비슷합니다. 차트가 비슷하니까 생략할게요. 월봉도 생략할 거고,
똑같이 에이텍 하락하는 거 보면서 동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동신건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토탈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월봉도 다 똑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도 마찬가지고, 얘가 진짜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캡 작은 거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통으로 개입이 있고요. 장대 양봉이 시가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그리고 시가 이탈하면 여기 밑에 급등 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여기 진흙당 자리, 갭 하락 자리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제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일성건설도 뭐 똑같고요. 코나이도 똑같고, 다음은 안철수 관련주 볼게요. 안랩은 2년선 저항, 2년선 안착 밀렸다가 다시 재안착하고 튀어줬고, 안철수가 유일하게, 유일은 아니고 투표를 해가지고 탄핵 찬성의 투표를 했죠. 근데 투표는 찬성을 했으나 입장을 오늘 내놓은 게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라고 말을 내놨습니다. 투표는 했지만, 찬성의 투표는 했지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요 기사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조금 조심은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77,500원, 그리고 오늘 시가인 72,500원 두 개 이렇게 크게 지지 보시고요. 짧게 또 쪼개면 8만원, 75,000원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갭하락 구간 하나 있고요. 갭하락까지 떨어지면 65,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나 싶더니 무너진 다음에 재차 회복하고 전고 돌파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이 전고점은 10만원이고요. 얘는 튀어줄 때마다 이렇게 대선 구간에서 크게 올라왔던 이력이 있죠. 이전 파동 슈팅력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버텼으면 하락이 나왔지만 역시 수익이 또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은 써니전자. 써니전자도 과거부터 크게 파동을 주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애고, 최근에는 박스 이탈하고 좀 크게 밀렸습니다. 크게 밀렸다가 기존의 지지 자리는 회복을 했고요. 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기존 박스 상단 2,500원 안착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겠고, 얘도 똑같이 오늘의 시가 지지가 중요하죠. 이렇게 갭 상승 구간이 있고요. 비어있는 구간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1년선 이렇게 중간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작게 볼 거면 2,200원 1차 지지 보시면 되겠고요. 전고점 자리는 2,500원, 꼬리는 2,600원. 다음 우파스넷 한동훈 관련주, 최근에 장기 입형 저항 이렇게 정직하게 봤다가 현재는 안착을 확실하게 해준 구간입니다. 9,000원 정도 2년선 지켜주는 게 중요한 자리고요. 9,000원을 지켜라. 다음 태양금속은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고 박스 중앙까지 밀린 상태네요. 3,000원 박스 중앙쯤 121선 반년선 지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박스 하단 481선 지지 2,600원 체크. 다음 홍준표 경남스틸, 과거에 크게 여기 무릎 자리에서 쭉 크게 올라갔다가 정석으로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졌고, 최근 박스로 횡보하다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3,000원 정도 다시 회복하고 전고 돌파 3,400원 해주고 쭉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나왔고, 얘는 200원 단위 정도로 이렇게 지지 4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홀딩 하시고 내려가면 정리를 하자. 거래량 없이 121선 정도 저항받다가 481선 저항받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돌파 안착 살짝 이탈 다시 재회복하고 오늘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3일 얘도 홍준표 관련주고 뭐 똑같죠. 거래량 없이 움직여주고 있다가 2년선 정직하게 저항 걸렸었고 오늘 2년선 처음으로 뚫어주면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얘도 똑같이 밥동으로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유사한 흐름으로 밑에서 치고 올려주고 있고요. 얘는 100원 단위 정도로 이렇게 지지 체크하시면 되죠. 오늘의 시가가 1700원 정도 하고 있고 다음 오세훈 한국선제 2년선 저항대 2년선 저항 2년선 저항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안착을 했고요. 3600원 지지 중요 3300원 지지 2차 중요 중간값 넣어줄 거면 3350원 정도 3450원 정도 또 월봉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밥동 나와주면서 가짜 반등 주고 쭉 빠졌다가 역배열 끊고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진양산업 얘는 박스 형태로 움직여 주다가 급락 한번 나오고 급등 나와줬고 7,300원 지지 1차 중요 7,000원 6,600원 오늘의 시가인 6,350원 정도 진양화학 얘는 2년선 안착을 못하고 있네요. 3,0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최근에 장중 돌파는 했으나 종가상 안착한 적은 없죠. 여기 장기 입형 이탈하고 쭉 밀렸다가 도로 저항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상 3,000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시공테크 얘도 2년선 오늘 2년선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으로 4,350원 안착 중요하고요. 다음 조국 관련주 조국 관련주도 제가 요 구간에서 반복 추천 여러 번 드렸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왔었죠. 여기서 쌍봉이탈하고 죽었고요. 여기 쌍봉이탈하고 죽었고 제자리까지 정석으로 무너졌고 현재는 3,500원 정도 구름 상단 그리고 2년선 저항대 걸리고 있습니다. 종가상 3,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김동현 관련주 PN풍년 이재명 선고 관련해 가지고 급등 나왔다가 현재는 밀려있는 상태 눌림 구간에서 전고점 7,85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꼬리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렇게 밑에서 박스로 움직여 주고 있다. 다음은 미디어 관련주 볼게요. IMBC 이제 뉴스 소비가 많다 보니까 미디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IMBC 같은 경우는 박영선 관련주기도 하고 금요일에 481선을 안착을 했었네요. 3,050원 안착을 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때도 481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이력이 있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엔 더 시원하게 상한가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갭 상승 나와줬고 오늘의 시가 지지 중요하죠. 3770 그리고 1차 지지는 4,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 하락 구간 체크하시고요. 월봉 이렇게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지다가 이번에는 안착을 하는 흐름. 여기 꼬리 저항대 많이 걸렸던 자리도 지금 뚫고 올리면서 안착을 했고 이 자리 3,8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월봉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와 같은 자리가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과거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다음은 YTN 얘도 오늘 상한가 나왔고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돌파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5,3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35,300원 저항대 체크. 일봉상으로는 4,500원 정도 2년선 체크하시면 되고 4,000원 1년선 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가는 3,700원. 최근에 121선 정직하게 저항받다가 살짝 뚫어주고 밀렸다가 다시 또 재안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바로 갭 상승 나와주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다음 디지털 조선, 얘는 지드래곤 관련으로 올라갔죠. 지드래곤이 컴백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 수익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때 추천드리고 바로 크게 수익 나왔고 바로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121선을 해보겠고 1720원 정도 1차 지지, 그리고 최근에 저가 1600원 지지, 2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선에 저항이 정직하게 걸리고 있네요. 183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2년선은 1950 정도 하고 있고요. 다음 디젠스, 이거는 새만금 관련주죠. 민주당에서 새만금 정책을 좀 강하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동전주고요.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최근 반년선에서 자꾸 저항 걸렸습니다. 네, 또 올라오면 850 저항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동전주니까 조심. 여기 크게 올라가다가 수평지지 이탈하고, 그리고 요 추세 하단도 이탈을 하던 구간,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죽어버렸네요.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죽었고,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있는 동전주다. 모hen주도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이것도 새만금으로 최근 반응이 좀 나와주면서 121선을 안착하긴 했네요. 121선 가격인 2850 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1년선 3200원 정도 안착해야 되겠고요. 그럼 대충 다 봤고, 이 종목이 많아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초보자분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땡큐베리 감사죠. 다음 루닛 무료 추천주였고, 현재 밀리나 싶더니 딱히 크게 밀리진 않고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급락장에도 약상승이지만 1.5% 양봉 마감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65,300원에서 5일선 회복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료 추천주였고 25년 하반기에 FDA 허가 신청 일정도 보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겠고, 월봉 발목 자리에서 역별 돌파 초입자리 추천드리고, 재추천 하루만에 상한가, 지금 최대 100% 수익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고, 이때는 추천 멈췄었고요. 지켜보다가 반등 확인하고 일정 확인하고 재추천 성공입니다. 무료 추천주였습니다. 현재 고점 자리에서 5일선 회복했고 21선 지켜주고 있고요. 재추천, 그리고 또 5만원 눌림 매수 재추천. 5만원까지 빠지진 않았으나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올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익 놓쳤던 분들도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겠죠. 제가 반등 나올 거라 했으니까. 현재 21선 지켜주고 있고요. 21선 59,500원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하시고, 또 밑에서 눌림 매수 하는 식으로 4848 대응을 하는 게 낫겠고요. 지금 루닛은 부담인 게 단기에 제가 추천드리고 이때 눌림 추천드렸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지금 100%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높게 상승이 나왔죠. 단기 급등이 나왔다는 게 조금 부담이다. 21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을 하도록 하자. 추천주는 이렇게 3시 20분쯤에 검정 색깔 별로 드립니다. 매수 가격도 적혀 있고요. 손절가, 매수가, 목표가 다 드려요. 3시 20분 검정 색깔 별을 기억하도록 하자. 초보자분들은 단식하고 있다가 3시 20분에 밥을 먹는 겁니다. 이거 텔레그램이고, 텔레그램 무료방, 이것도 여기 검정 색깔 별로 드렸었죠. 3시 20분쯤에. 다음 이오플로우, 요거 갭 메우기로 여기까지
12,000원 가까이 간다고 했고 도달한 다음에 뒤에는 무너졌습니다. 5일선 이탈이 나왔던 요날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개파락 나올 수 있으니까 주황 색깔에서 내려갈 때 잘 매도를 하라고 했고요. 이런 경우에 수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까지 가만히 무대응으로 들고 있다가 손실 전환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오플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익에 이제 약간 방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이나 크게 수익이 나 있는데 설마 본전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하락할 때 좀 내가 큰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더욱더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이 순식간에 나올 수 있고 수익 반납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자동 매도로 이런 주황색깔 가격에 걸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심지어 내가 죽었어도 여기에서 자동 매도가 됩니다. 또 시장가로 걸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지정가로 걸어 두면 급락이 나올 때 체결이 안 되고 그냥 건너뛰고 호가 건너뛰고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로스를 밑으로 걸어 둘 때는 시장가로 걸어 두도록 하자. 또한 20% 수익이 나왔으면 최소 10%는 챙기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20% 수익이었는데 손실 전환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최소 10%는 챙기는 대응으로 스탑로스를 걸어 두도록 하자. 하분 시는 하락 시에 분할 매도 시작이고요. 상승 시에는 계속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어깨가 꺾일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고점 대비 최소 절반값 챙기도록 하시고요. 고가 10% 나왔으면 최소 절반값인 5%는 챙기는 보유선 대응을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고가 50% 수익이 찍혔으면 최소 25%는 챙기는 매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강성주주 분들이 수익률을 고가 100% 찍은 다음에 하나도 안 팔고 200% 노리다가 본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그 절반값 50%는 챙기는 매매를 해주도록 하자. 보유선은 수익 마감이고요. 손절선은 손실 마감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 내가 원하던 목표 가격 그리고 제가 드렸던 주요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어깨에서 대응을 해주도록 한다. 갭매우기 구간, 과거 구간도 잘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탈 나올 때, 5일선 이탈 나왔을 때 빠르게 제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개파락 나오면 회색 구간으로 4,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 다 이탈하고 죽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 이제 배상 판결을 6천억 넘게 판결받아서 한가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다음 고려아연 6일에 최고점에서 음봉 윗골이 떴고 역시 이오플로우랑 똑같습니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이제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라고 했고, 여기 시가 이탈했던 구간에서부터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계속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량 매도를 해줬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5일선 이탈하고 더 크게 떨어졌고요. 이렇게 주황색깔 구간에서 매도를 잘 해주도록 하죠. 리파인 전세 사기 유일 관련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거 최대 100%까지 올라갔었죠. 이것도 최근에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검정 색깔 추세선 부분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더 떨어진 구간이고 이것도 쭉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고, 똑같이 하락 시 분할 매도를 잘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호재예요. 이 호재인데 선반영으로 크게 많이 올랐고 이제 재료 소멸로 밀리고 있다. 다음 JYP 소송 하나 걸렸고요. 북미를 겨냥한 걸그룹, 여기 멤버 중 하나가 소송을 걸었고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최근에 제가 추천드린 다음에 발목자리 추천드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50% 이상 올라갔다. 이 50% 상승에 따른 당연한 밥동을 조심을 했어야 되는 자리다. 그걸 더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 소송은 뭐 크게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당연히 크게 올랐으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 크게 밀릴 수 있던 자리였죠. 그리고 JYP는 제일 중요하게 복습을 해야 될 게, 박진영이 50억을 매수한 다음에 반토막이 나왔다. 대표도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모른다. 요겁니다. 박진영은 여기서 3년 5년 보고 장기 포지션으로 들어간 거고요.
JYP 일봉. 자, 요 구간 역별 돌파 나왔고 박스 돌파 나왔던 요날에 추천 들어갔습니다. 61선 재복도 나왔고 여기서부터 조금 흔들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죠. 50% 이상 올라갔고 이제 많이 올랐어요. 단기에 5일선 타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5일선 이탈이 요날에 나왔고 4일에 이탈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한 구간에서부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꺾이는 거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됩니다. 소송 이슈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연한 조정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바닥 대비 90%가 올랐단 말이죠. 추천 대비로는 50% 올랐고 당연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 21선도 살짝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밑꼬리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계속 가짜 반등 주면서 좀 61선까지 6만원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좀 생각하시고 탄핵 이슈도 있고. 회원님 수익 인증 무손실 매매로 보이지만 실상은 손절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온 날에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수익 4개, 손절 1개. 큰 손절이 있지만 더 많은 승리로 팀플레이 수익 마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20% 30% 정도는 쉽게 상승하니까 수익 30% 140만원,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50만원 손실, 90만원 수익 마감되죠. 이렇게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손절, 퉁치기, 팀플레이, 개작을 해주셔야 주도주, 일정주로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면서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차트 재료 일정,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약불의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5분 구워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시고 복습을 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복습 안하면 장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다음 12월 9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정치 관련주 탄핵 이슈로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다같이 연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앞에 다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미디어 관련주도 IMBC, YTN, 디지털조선 설명드렸었고 품절주, 양지사 앞에 설명드렸죠. 다음 정책주, 디젠스, 새만금 관련주, 민주당 정책주 알려드렸고요. 금양 그린파워, SDN, 신재생 관련주 낙폭과대 반등 나와줬고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요런 정책주, 저출산 관련주들도 낙폭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방보다 상위방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겠죠. 그리고 무료 추천주였던 루닛 이거 3시 20분에 추천드리고 바로 상한가 나오고 100%까지 올라갔고요. 월 5,900원 유튜브 멤버십 팬클럽방에 가입하시면 루닛보다 훨씬 더 많이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12월 6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아남전자 하남 관련해서 고가 24% 종가는 16% 정석으로 반짝 나왔고요. 121선쯤에서 윗골이 달렸네요. 얘는 오늘의 시가 그리고 오늘의 저가 1차 2차 지지 잡으시고요. 만약 이탈 나오면 이렇게 개파락 조심하셔야 됩니다. 1100원까지 다시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올리패스 관리 종목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100억원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호재로 고가 28% 종가는 마이너스 3% 정석으로 아주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관리 종목이니까 조심조심. 다음 IMBC 앞에 살펴봤었고 시간에 8.8%였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관련주 비상계엄 사태 반사 이익. 롯데 렌탈 시간에 6.7%였고 재매각 이슈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11% 정석으로 반짝이 크게 나왔네요. 장기평까지 빠져버렸고 다음 일성건설 이재명 관련주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다음 금양 계속 가짜 반등이다 하지 마라
제자리까지 아주 크게 내려간다 조심을 하라고 했던 종목이고 1,500억 정도의 공급 계약 떴지만 고가 3%, 종가 마이너스 8%또 신저가 경신을 했습니다. 요때 기점으로 큰 추세 이탈한 요때 기점으로 고점 음봉 윗골이 떴다. 이제 쌍봉 이탈 나왔다. 장기 평까지 빠질 확률 높다. 이것도 가짜 반등이다. 조심해라. 여기 반등 크게 나올 때마다 다 가짜 반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섹터고. 에코프로보다 금량이 훨씬 더 위험하다. 다음 코롱 모빌리티 시간에 3%, 고가 5%, 종가는 마이너스 7%, 정석으로 반짝 또 저가 경신. 수산 INT 이재명 관련주 위츠 고가 11%, 종가는 6%, 정석 반짝 신규 상장주. 다음 코나아이 코나아이도 이재명 관련주죠. 이것도 크게 상승 마감했고 YTN 미디어 관련주 상한가. SCI 평가 정보 반짝. 에이텍 모빌리티 상승 마감. 화천기계 이것도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조국 관련주 꼬리 살짝 달리긴 했으나 강하게 마감했고 오리엔트 바이오 이것도 이재명. 동신건설 이재명. 테라젠 이텍스 130억 3자 배정으로 찔끔. 오늘은 낮은 확률로 이재명 관련주들이 여러 종목이 대거 상승 마감이 나왔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남전자나 올리패스처럼 이렇게 반짝하는 게 정석 패턴이니까 늘 시간의 상승 종목 잘 체크하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12월 9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CJ 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400억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 최근에 3번 연속 급등 나왔다가 정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시간의 상한가로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500원 요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이것도 역시 또 지금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고 가짜 반등에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3자 배정 시간에 상승으로 오른 거 되게 다 반짝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살짝 뭐 튀어줬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튀어줬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도 경계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늘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하죠. 제자리 패턴 늘 숙지하고 요거 조심조심 합니다. 요 확률이 90% 확률이에요. 10%의 낮은 확률 종목만 더 크게 올라가는 거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석 흐름이 나왔다. 잘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월봉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지네요. 이때처럼 꼬리 달고 꼬리만 달고 밀리고 있는 형태로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체크하도록 하시고 다음 재건 관련주 트럼프 우크라이나 휴전 종전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대동이 두산바켓 미국 법인과 3,600억 트랙터 계약 체결을 했다. 대동기어 상한가. 재건 관련주들은 SYS 딜텍, SG 투탑으로 추천드렸고 아주 크게 수익 나왔다가 지금은 조정이 고점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죠. 대동기어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살짝 밀리고 있고요. 일봉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장기 2평에서 많이 멀어졌죠. 단기 2평 넣었을 때 11선 지키고 반등, 또 11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13,000원 정도 지켜주는 거 중요하고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고점이 15,3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꼬리는 16,900원 정도 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6,000원 가까이 올라갔고요.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5일선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주네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워낙 많이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요런 구간이지 않을까, 요런 구간이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 크게 내려가는 거 경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0원 지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탈하면 조심을 하자. 보수적으로 생각도 해보자.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가 악재일 수 있다. 다음은 범량 건영.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 크게 많이 올랐고, 이것도 5일선이나 11선 이탈할 때 분할 매도 시작을 했어야 되겠죠. 지금 이탈이 나오면서 2,000원 가까이 빠진 상태로 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이게 마이너스 45%예요. 마이너스 45%가 나왔고,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2,500원쯤까지 올라왔네요. 지금은 5일선이나 21선 가격, 여기 단기평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요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1선 기준으로 볼까요? 2,750원 2,750원 종가상한차기 1차로 중요하다. 이거 꺾이는 흐름이니까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거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SY 스틸텍, 얘도 역배열 끊어줄 때마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요런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죠. 지금은 또 요 구간에서 11선 이탈하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이탈하고 똑같이 유사한 흐름으로 크게 5일선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5일선 회복하려고 하다가 밀려버렸고, 시간의 상승으로 7,000원 가까이 또 올라와 주네요. 5일선을 안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종가상 7,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많이 크게 올랐다. 얘도 가짜 반등 계속 경계는 하도록 하자.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락폭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러니까 30% 40% 정도 떨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나왔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또 10% 정도 더 밀리면 61선까지 마이너스 40%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대동금속, 얘도 최근에 힘을 보여주다가 10선 이탈하고 61선까지 빠졌고요. 크게 이렇게 현재 박스로 보면 되는 구간이고, 시간의 상승으로 7,250원까지 올라왔네요. 7,250원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7,400원 정도, 요게 박스 중앙쯤이기도 하고 5일선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파동이 위아래로 크게 나와주고 있다. 다음 난강 토건, 얘도 단기 평이탈하면서 제자리까지 61선까지 빠진 상태고,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21선 8,300원 정도 체크, 시간으로는 7,600원까지 올라왔고요. 7,600원쯤이 5일선이랑 또 일치하는 가격입니다. 다 유사한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게 비슷하죠. 다음 SG. 자, SG는 여기서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추천드리고 또 크게 올라갔습니다. 주요하게 두 번 타점 복습 잘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밑에는 박스 매매로 여기 갭이 있었거든요. 여기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었고, 초과 도달로 쭉 크게 올라갔고, 여기서는 또 내려가는 거 기다리다가 끊어졌죠. 늘 추천드리는 발목 무릎 자리에서 단기에 쭉 이렇게 흔들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까지 또 빠진 상태에서 얘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박스 중앙 살짝 밑에가 61선, 그리고 이전에 15일의 시가 가격과 일치하는 2,900원, 2,900원쯤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기점으로 5일선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빠졌고요. 5일선 가격은 2,750원 정도 하네요. 시간으로 2,600원 살짝 밑으로 6% 상승 나왔고요. 시간으로는 요만큼 올라왔다. 하단에서 반등을 깨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때 하락이
마이너스 40% 나왔고 여기도 마이너스 40% 조심하라고 했죠. 똑같은 하락폭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다. 다음 대동 에도 단기 이평 이탈하고 61선 부근까지 빠졌다가 밀렸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똑같이 단기 이평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TYM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 이탈하면서 초록색깔 선까지 빠졌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공룡 요래 박스 하단자리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역배열 대응하시면 되고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600원까지 내려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오면 1100원까지인데 일단 5일선 가격인 885 안착을 해야 되고요. 이 885가 추세 중앙쯤 되죠. 중앙쯤 되는 가격입니다. 관리 종목이고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다음 신규 상장주 전진 건설 로봇, 이것도 건설기계 재건 쪽으로 움직였고 추세선 이렇게 그어드렸죠. 추세선 이탈, 21선 동시 이탈 나와줬고 이게 고점에서 박스 자리였는데 이탈하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5일선 안착 실패하면서 무너졌고 5일선 가격이 24,300원 정도 하네요.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탈하면 분할 매도 잘 해가지고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시고 61선 가격인 21,5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현대 에버다임 얘도 똑같이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무너졌고 61선 이탈하고 얘는 좀 많이 밀렸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여기까지 떨어졌고 시간으로는 4% 상승 7,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5일선 8,000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